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심규원 동해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15km가 다음 달 1일 개방을 앞두고 신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에 고3 학생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태백 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45살 박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 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심 시장이 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새해 각오 등을 밝힌 것이 통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송년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심규원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단정하기가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심규원 시장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이제 어떤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른 시장 군수들의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동해뿐 아니라 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 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뤄집니다. 6월 5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2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시장 군수는 모두 8명. 만약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그동안 민간인에게는 금단의 땅이었던 철원 DMZ의 평화길이 다음 달 1일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통문 안쪽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공개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 백마고지, 한국전쟁 당시 열흘간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처절한 전투 현장입니다. 철원 DMZ 평화의 길은 백마고지가 보이는 전적비에서 시작됩니다. 총 27만 발의 피하간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산이 완전히 총목이 다 불타 없어지고 또 속살이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서 흰 말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서 그 앞에다 흰 백자를 더해가지고 백마고지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남북으로 가는 역곡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6.5km를 가면 DMZ로 가는 통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문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통문입니다. 통문 안쪽이 민간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화살머리 고지가 보이는 전방초소입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도 이곳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조망대, 공작대 능선과 통문을 거쳐 전방초소 GP까지 본 뒤 전적비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전체 거리는 15km. 3시간가량 아주 특별한 평화여행입니다. 다음 달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하루 40명씩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과
행안부 DMZ 통합정보 시스템에 신청한 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기존 안보 관광제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 속에 이 땅의 통일과 화합을 기원할 수 있는 철원 DMZ 평화길이 민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제한받은 대학들이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은 물론 대학 통합과 교명 변경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8월 교육부 역량평가에서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제한받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학과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본교와의 통합이 거론되면서 캠퍼스 내 학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대학 측은 제2의 창학이라 불릴 만한 구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2021학년부터 의과대학 같은 특수학과 외엔 학생 모집의 전공을 없애고 2개의 전공이 의무화됩니다. 단과대학을 없애 학생 수요에 맞춘 융합 전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학의 모태가 되는 기독병원을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로 차별화한다며 교명도 미래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도 연달아 선정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캠퍼스의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역량 강화 대학인 상지대도 올 초 학사 구조 개편을 마치고 9월 수시 모집부터 통합 상지대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지 영서대학에 있던 군사, 디자인과 보건 계열 등 지역에 맞는 16개 학과를 신설하고 융합 전공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범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과제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 대학이 사회협력대학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그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캠퍼스에서 창출하고 구현해 나가는.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방 소멸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던 영월군 인구가 4만 명 선이 무너지며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구 증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제도 마련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한때는 인구 12만 명 이상 살았던 영월군. 법원과 검찰청, 고용노동부와 세무서 등 관공서가 들어선 중부 내륙의 거점이었습니다. 광산업이 중단된 뒤 속속 인구 유출이 이어져 지난해에는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영월 도심 시장에서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고 밥 먹을 새도 없었어. 옛날에는 엄청났어. 근데 많이 줄고 인구도 줄고 장사 경기도 없고. 영월읍 최대 주거지역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기 힘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이제 정원이 다 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대기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정원을 채우기가 되게 힘들고. 해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4배가량 많고 전입하는 사람도 적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영월에서 40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에 비해 출생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여성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현저히 적고 영월읍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 지역은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주민들의 결혼 비용과 외국인 정착 자금을 지원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주택 시책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 국가가 나서 특별법 제정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태백 지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 조사를 비롯해 생물 다양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강 발원지 등에서 9종의 미기록 돌만류가 처음 발견됐고 폐강산 갱내수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와 금대봉 너덜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종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9종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21종은 생태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수질 오염 등 담수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고 용존 산소가 한 10mg/L 정도 이상을 1년 중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된 돌만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지표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백 황지천의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지천 상류에서는 수질이 매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생물 지표종인 물라의 도래가 발견됐습니다. 생물 지표종으로 널리 쓰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도 상류에서 34종이나 발견됐습니다. 어떠한 생물 지표종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천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좋음을 나타내는 생물종들인 뿔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류 등의 출현 비율이 높았고요. 폐탄광 갱내수가 유입되는 중류에서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16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하류에서는 다슬기 등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32종이 나타나 상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폐탄광 갱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질 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로 이번 2학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예산 38억 원은 도교육청이 감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45살 박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박 씨가 10대 지적장애 제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이 그 충격으로 이상행동 등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원심의 양형 기준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뢰를 밟아 다친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신청 기한이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1일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뢰 피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강원도 내 시군 민원실과 협조해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마약류 등 약물 범죄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사범 23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 클럽 인근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11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 40곳 업소를 단속해 120명을 입건했습니다. 술이 덜 깬 채로 군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몰고 서울에서 인제까지 가려던 버스기사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52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인제 지역 군인들을 태우기 위해 오늘 새벽 서울 서대문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부근까지 85k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5%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춘천 동래면 신촌리의 한 철제 공장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1층 300제곱미터와 건축 자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던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풍력 이용 수소 생산 시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책임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사업 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나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아직 시운전 시간이 남아서 실질적인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강원도 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5월 중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5.4로 지난 4월에 비해서 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에 비해서 앞으로 생활 형편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각각 5포인트와 4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